소설은 역시 끊어읽기랑 인물 체크예요. 요건 선생님이 할 거예요. 요거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작품들은 니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일로 정신이 없는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홍과 늘 활기찬 후배의 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부서의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 내몰린 나는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죠.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자, 벌써부터 재밌어지죠?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나오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쭉 펴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이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쑥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만 가도 되고 두 개 가도 되고, 하나는 일단 어떤 것이 우리 집에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틀 후 그게 도착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돼. 왜냐면 그때 나의 반응을 물어보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 되니까. 항상 얘기지만 밑줄은 소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하려고 보는 거야. 두 번째,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둘러댈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라고 했죠. 자, 밑줄 어디요? 유의사항이죠. 이렇게. 유의사항.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다. 싱크대는 물방울 하나 남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했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구김 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킴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자, 여기 중심이 어디? 두 개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 여기. 그리고 걔는 완벽했다. 이거지. 두 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어디다 할까? 완벽했다라는 거. 그냥 뒤에 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중략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에 가서 일하고 그것은 집안일을 돌보는 거죠. 중략. 네, 중략도 보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뚝 하고 시작돼. 쫄지 말라고 그냥 읽게 가. 에스카기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 3개뿐이었다. 담당자 동그라미. 담당자도 새로운 사람이니까.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이거지. 결국은 여기는 웹 디자인 작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지. 그래, 그럼 이제 누구 일도 아까 집안일만 맡겼잖아. 자,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대.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되지. 자, 이제 내가 지금 뭐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내 몫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자, 다음 가볼게요.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 가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 남편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남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유배조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하려만을 기다렸다. 라고 했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디자인 작업 몇 정도 걸리는 거야?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았지? 그래서 온전히 맡기기로 했지? 그때 나는 심정은 어때요? 나는 유배조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하려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이미지로 또 달라진다니까? 언제든 선생님도 글 때마다 달라지는 건데 정답이 없어. 자신 있게. 여기 아니야?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선생님 틀렸어. 이거 내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비문학이 아니니까 문학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단문자 대신에 박근혜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작업 의뢰하는 바람에 툭 끊겼다. 오전 중에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뭐래? 내가 복귀할 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앞에다가 복귀할 만을 기다리고 있었까? 이거 이렇게 그렇지. 반가웠다. 하지만 그 노래는 또 끊겼죠. 오전 중에 가능하죠? 수정해달라고 한 거야. 홍이 수정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처음 나오네.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결과물을 보는 홍이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까지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어. 직접 했는데 어떻게 됐어? 더 안 좋아진 거지? 이렇게. 그 말을 마치고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빈정거리는 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정거리는 구가 고마울 정도였다. 라고 있어. 여긴 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아지면 그냥 달라졌다라는 것만 하면 돼. 예전 같지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서 또 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것도 나중에 여기서 찾아보면 된다는 거야. 구구로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너무 잘했던 거지.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활약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좋아? 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학원에다가 로봇 세워놓고 난 밖에서 놀 텐데.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 이렇게 밑줄. 형준아, 이 소설 나쁘지 않지? 재밌지? 오케이, 좋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나, 홍, 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죠. 부서의 인원 가축이 예고된 상황에 내몰린 나는 로봇 도우미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해요. 개인의 모든 책임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하는 것과 이용 약관과 비슷한 유의사항이 옵니다.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죠. 담당자는 이 웹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죠.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고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죠.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유배지와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 달에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내는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죠? 그런데 수정이 떴어.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과제하는데 그것을 불러서 교류하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어. 그래서 직접 했어. 그랬더니 엉망이야.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 해줘요. 구하고 대화.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됐죠. 자, 줄거리 파악됐죠? 이렇게. 저건 사람 나이다. 자, 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보고 가자. 자,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의 내용은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요거지. 요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소은아 맞아요? 네, 맞죠. 동그라미. 니은. 항상 볼 때는 니은을 먼저 보는 거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 집에다 데려다 줬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다 라고 했지. 내가 업체 측에 전한 유의사항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 유의사항은 뭔데?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말 것.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디귿. 나가 그것의 가사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귿은 밑줄이 안 그려져 있고 디귿만 있더라고요. 중력 위로 세 번째 줄.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국인방지 시스템. 여기까지만 봐도 가사 업무 수행 능력 인정. 맞죠? 리을.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나가 만든 음식이 그것이 만든 음식과 비교되고 있다. 맞죠? 자, 미음. 뒤로 넘어가서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내가 그것의 업무 능력을 짐작하면 안심하고 있다? 아니죠.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은 5번. 자, 집안과 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됐어요. 이건 내용 파악인 거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회사는 집안과 달리 나와 대비되는 그것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집안과 달리? 틀렸죠? 회사, 집안 모두죠. 회사, 집안 모두에서 나와 대비되는 그것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2번 집안은 회사와 달리 그것으로 인해 나가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집안은 회사와 달리 내가 위축감을 느끼는 건 두 곳 다죠. 회사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3번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을 통해 나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이거 맞죠? 그지?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을 통해 내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이야. 회사에서는 뭐 웹디자인이고 집안에서 처음에는 가사도 일이니까 일단 맞는 것 같으니까 세모. 불안하면 세모. 4.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으로 인해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간이라는데 둘 다 아니죠. 집안은 그것이 나를 이것도 X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다음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먼저 항상 A부터 먼저 보는 거야. 이거 선생님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기억하나 모르겠다. 진우 혹시 기억하니? 말하기 방식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 발화자를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자를 찾는 거야.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발화의 의도나 목적을 먼저 찾는 거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쓴 방식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말하기 방식인데, 앞에서부터 정리 한번 갑시다. A부터 가보자. A 말하는 사람 누구니? 말하는 사람 누구야? 홍. 청자는 누구니? 청자는 나가 되겠지? 의도나 목적은 뭐니? 야, 이거 수정한 거야?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라고 말하는 거지. 상대를 뭐 하는 거지? 너 일 똑 이거지. 꾸짖는 거지. 꾸짖음. 이거죠? 자, 그다음 실망감을 드러내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 맞잖아. A. 다음 몇 번? 1번. 적절한 거니까 1번이겠죠. A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아니죠? 질책하는 거죠.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속마음을 감지, 진위를 확인,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죠? 답이 1번. 바로 나오잖아요. 자, B도 가봅시다. B는 누구니? 구지. B는 구고요. 역시 얘는 나고요. 의도는 뭐냐면 빈정거리죠. B.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빈정거리고 있잖아요. 얘도 틀렸죠. 답은 1번. 이렇게. 그러니까 발화자, 청자, 의도 이 세 가지를 먼저 찾아놓는 거야. 그렇게 풀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합시다. 자, 본문을 항상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어요. 외적 준거니까 보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최근 소설에서는 SF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SF의 상상력을 동용해서 그리는 경향이 있대요. 이 작품은 공상과학물에 자주 등장하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갑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로봇 도우미가 등장한 것은 슬래시야. 것은입니다. 슬래시가 되겠죠. 여기서 것은 말은 로봇은 모습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갑시다.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로봇 도우미가 등장하죠. SF적 상상력 맞고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치열한 경쟁 속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죠. 현대인의 처지. 외구축 능력과 뛰어나고 플래시 다룬 솜씨도 수준급인 로봇은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겠죠. 이건 보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 나오죠.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는 모습은 이라고 나오죠. 사회적 위치가 로봇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야. 나의적 사회적 위치가 노후의 도움으로 회복한 거야? 요거 좀 내둬봅시다. 왜 사회적 위치냐면 내가 처음에는 잘릴 위기였지. 그지? 잘릴 위기였는데 나중에는 잘릴 위기에서 벗어난 거 보여요. 그지? 그런데요. 여기 앞에 보면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지. 이건 왜 자꾸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려? 지금 가정에서 있는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유배지적인 모습이어서 그렇지.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 보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로봇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 맞죠? 다음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죠. 4번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모습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자, 마지막 요거 옥단춘전 이거 한번 하지 않았니? 이는 옥단춘전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야. 고전은 있잖아. 작품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앞부분 나왔다가 중간 부분 나왔다가 뒷부분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이 다 하고 나서 선생님 거랑 맞춰봅시다. 알겠지? 자, 준비됐어요? 미리 끊어놔도 돼. 시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잠깐만, 요 정도면 몇 분이나 걸려야 될까? 넉넉하게 줄게요. 5분 줍니다, 5분. 5분 안에 인물 체크하고 줄거리 파악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거랑 맞춰봅시다. 준비, 시작.
문제는 안 풀어도 돼. 밑줄 다 걷으면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 다 푸는 데까지 해서 한 6분 정도고요. 5분이 걸린다는 건 많이 걸린 거야. 다 해서 6분이에요. 문제 푸는 것까지 싹 다 해서. 그러니까 소설 읽을 때 굳이 많은 시간을 써서는 안 돼, 이거. 한 3분, 4분, 길어봐야 한 4분 정도?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그럼 선생님 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이렇게 밑줄이 많지 않아?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평안감사가 나오고요. 평안감사가 된 김진이 이거 두 개 연결해 줘야 되겠죠?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혈용 나오고, 그 다음에 옥단춘 나오기, 기생 옥단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암행어사가 됐으니까 암행어사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나중에 미안. 옥단춘이 아니잖아요. 네, 혈용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혈용이 나중에 암행어사가 된 거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어사가 막 이렇게 나올 때 어사가 이혈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본문에서도 혈용 한번 해주고요. 다시 감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통해서 저번에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야. 내 물귀신이 될 원원이 오늘 또다시 자, 너 보러 왔다 라고 말해요. 사공을 불러다가 사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옥단춘 나오고요. 사공들은 고문에 못 이겨서 사실대로 말하니 김당사가 이제 또 다른 형방에게 말하죠. 이렇게 형방놈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옥단춘도 잡아들여라 라고 말해요. 옥단춘이 이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봐도 이제 중략 뒷부분은 어사가 출두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불의의 변이 바로 어사 출두가 된 거야. 그들이 이제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나오고, 어사 또 그놈을 잡아내려고 추상같이 달려들어서 사지를 결박해 끌어다 엎어다 놓으니라라고 했는데, 이 어사또가 이제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 앞에 누구였어? 혈령이었잖아. 그래서 체크를 해두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볼기를 60대씩 때리는 거고, 그래서 감투에 감사의 이제 머리를 차를 잡아내면서 오늘 너
파직한다, 벼슬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이죠.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하니까 별다른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게 땡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선택지 중에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랑,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 요거 두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건 사건의 경과나 인물의 행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물의 말을 통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물의 말은 큰 따옴표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적 제시라면 요거 보면 큰 따옴표로 요 내용이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물이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찾는 내용이 되겠고, 이 서술자의 개입은 수능이나 내신이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내신에 잘 나와요. 서술자의 개입. 네, 지금까지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편집자적 논평하고 같은 말로 쓰여요. 지금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거 같은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3인칭에서 서술자 여기는 3인칭입니다. 3인칭이니까 이 서술자는 작가가 되겠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를 내려요. 이 사건은,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여기가 하나라면, 두 번째는 똑같이 서술자야. 작가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죠?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대부분 이게 많아요. 이게 또 이렇거든. 다시 말해, 이 문제의 답이요. 5번이 아니에요. 5번이 아니라는 얘기는 5번이 나와 있다는 얘기야, 본문에. 그래서 이걸 본문에서 찾아보고 나서 본문을 찾아보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잡힐 거야. 자, 서술자의 개입. 먼저 찾아볼까, 한번? 내가 한번 찾아볼래? 한번 찾아봐봐. 서술자의 개입. 작가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것, 또는 작가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나는 것. 주관적 의견이라고 말하면 여기는 정서까지 포함이에요, 정서. 감정. 물론 이제 애매한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확실한 데가 있어요. 확실한 데가. 바로 여기죠.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성을 누가 어찌 슬퍼하랴, 누가 하니 슬퍼하랴, 이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냐면 이거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이런 거죠. 야, 옥단춘의 모습을 누가 슬퍼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선의적인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런 거. 이건 앞으로 더 해서 찾아볼 일이 있을 거예요.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요? 어디 부분? 슬퍼하라 밑에?
맞아요. 거동 또한 가관이다. 얘도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동이 가관이다. 반어법이잖아. 그지? 누구 입장에서? 서술자 입장에서 이런 거야. 이런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 찾는 연습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 읽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요. 고전소설에서 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먼저 봐요. 왜냐면 저 서술자의 개입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 서술자의 개입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작품 속에 워낙 잘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잘 안 찾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 서술자의 개입이 있잖아? 서술자의 개입 찾으면 읽어야 된다. 그 생각을 나중에 해야 돼. 아니면 고전소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을 읽으면 그냥 서술자의 개입은 그냥 아예 그냥 찾지 말라 그러도 그냥 찾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선택지를 보고 이거 서술자 개입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1번.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고, 인물의 대화라는 말은 큰 따옴표가 일어나니, 큰 따옴표 있죠, 본문에? 대화 행동 없을 수도 없죠. 맞고요. 인물의 행동을 요거 답이 2번이고요. 2번 안 나오니까.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디죠? 행동을 과장해서 약간 웃기게 나타내는 부분. 어디입니까? 암행어사 출두 이후입니다. 언어유희도 나오고요. 언어유희는 아니구나. 그 중에서 가구의 수령들은 불의의 변을 당하고 겁낸 거덩이 가관이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개울로 빠져들고 말을 거꾸로 타기도 하고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 이리저리 갈팡질팡 도망친다 라고 있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을 통해서 과장한 거고요. 됐고 그럼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 인물의 말을 통해서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 여기 보면 큰 따옴표 안에 지난 사건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맨 처음 몇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도 저번에 여기서부터야. 이걸 통해서 김감사와 이혈룡에 가르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서술자 개입도 찾았죠? 답은 2번. 자, 다음. 이 4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줄거리 파악이니까 이혈룡은 옥단충과의 언약을 후회한다. 얘는 그런 내용 없어요. 김감사는 이혈룡이 찾아올 걸 짐작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장은 김감사 호통에 이혈룡을 모함하였다. 이 비장이 어디 나오냐? 인물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김감사의 호의로 옥단추는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얘도 아니고요. 옥단추는 이혈룡이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아 낙담하였다. 여기 맞겠죠?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나타나서 혼났으니까 됐고. 자, 보기 박스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암행어사 모티브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화소라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화소거든요. 화소는 이야기의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이야기라는 얘기는 그 안에는 암행어사 이야기가 들어있어. 이게 모티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은 니네는 뭐라고 알고 있니? 모티프가 아니라? 모티프 어떤 게 맞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모티프가 맞는 것 같아? 뜻이 달라요. 모티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티브니까 동기. 그지? 동기라든지 계기 이런 것들이 되고, 모티프는 여기서는 화소예요. 화소. 이야기. 아주 작은 이야기를 모티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소설할 때 전설, 신화, 민담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전설에 이렇게 말해요. 전설에는요, 금기 모티프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금기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야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작품에는 암행어사 이야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악의를 징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의식 전달. 하지만 이 작품은 천민신물의 여성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는 점, 부도덕한 사대부와 대비되는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
등이 당시의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건조해서 당시에 변화된 사회상이야. 자, 부도덕한 사대부의 모습 나오죠? 부도덕한 사대부. 김감사 맞죠? 김감사의 영을 거역한 죄로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것은 악인을 징계하는 것에 단다.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게 악인을 징계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답이 쉽게 나왔네요. 자, A 항상 A를 먼저 보라는 거야. 추상 같은 가을 서리 같은 엄한 명령을 내림에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을 치면서 얼러대기를 이놈들 들어보라. 저번에 너희들을 저기 저 양반을 명령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 대로 고하라 라고 말하죠.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하고 있어 걔네들한테? 다그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몇 번이에요? 1번 이실직고. 이실직고 뭐냐? 사실대로 똑바로 말해라 이런 뜻이겠고요. 여기서 모르는 사자성이 있냐? 사자성 우리 테스트 보기 이실직고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고 결초보호는 은혜에 보답하는 거. 죽어서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게 결초보호이고요.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 것이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거. 각골통하는 얘기는 고통과 한이 뼈에 새겨져 있어 라는 뜻이죠. 뼈에 새겨져 있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전화위복은 알고 있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구를 전자요. 화가 굴러서 복이 됐다 이런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1, 2학년에서는 모의고사 얘기가 가끔 나와요. 3학년에서는 좀 덜 나오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사자성어가 수능에 항상 한 문제씩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 대신 1, 2학년에서는 이렇게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나 더 하려고 했더니 더 못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일찍 끝날게요. 오늘.